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구의 기권은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예, 여기 표시되어 있듯이 맞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대륙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대륙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자,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지구는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 그 다음에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다. 예,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 평형이다라는 말을 하죠. 같습니다. 자, 온실고 기체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자, 다섯 번째, 지구 온난화는 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감소로 발생한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로 발생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기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자, A, B, C, D 4개의 층으로 구별해 놨네요. 자, 가로축은 온도고요. 세로축은 높이예요. 자, A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대륙권이죠. 대륙권. 자, 그 다음에 B는 성층권. C는 중간권. D는 열권이에요. 기층이 불안정하여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층의 기호와 이름을 2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기층이 불안정한 거는요. 아래가 차가운 공기, 위에가 따뜻한 공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이 A 구간하고 C 구간이죠. 여기는 아래층이 온도가 높고요. 위가 차가워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려고 하니까 대류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대류현상이 일어나려고 하는 층은 A와 C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A는 대륙권, C는 중간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예, 자, 그래서 A 대륙권, C 중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기권 중 보기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층의 기호와 이름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자, 높아지는 건 B하고 D가 있죠. 이 중에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의 생물체를 보호한다. 자, 오존층이 있는 곳은요. 성층권 안에 있죠. 그럼 D에는 뭐 있었어요? 예,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2번은 뭐가 되겠어요? 층의 기호 B고요. 이름은 성층권이 되겠습니다. 어머, 기호가 왜 C예요? 여기 잘못 써 있네요. 기호는 B예요. 자, 색깔 한번 볼까요? 영어네요. 한글이네요. 영어로 해야 되는데. 자, 성층권의 기호는 무엇이다? B다. 참, 그렇네요. 오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기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가에서 라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구간을 지표에서 가까운 것부터 써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 두 번째,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세 번째, 기권 중 가장 낮은 기온이 측정된다. 비나 눈 등의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자,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 모두 다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우리 인상 깊게 알 수 있는 거.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어디였죠? 예, B였습니다. B, 위성증권. 예, 그 다음에 비나 눈 등의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이겠죠. 기권 중 가장 기온이 낮은 건 중간권이에요. 중간권이 최저까지 온도가 내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것은요. 예, 열권이겠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적어라 그러면 A가 제일 먼저겠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니까 A에 해당하는 라, 그 다음에 또 나, B에 해당되는 나,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다, 그 다음에 D에 해당되는 가. 이렇게 하면 답이 뭐가 될까요? 예, 라, 나, 다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실험이야.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잘 살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장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컵 속에 공기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 거예요. 나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검은색으로 알루미늄 컵이 있고요. 여기 스티로폼을 가운데 넣고 온도계를 꽂았어요. 30cm 되는 거리에서 전등을 비춰주었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실험해 보겠지만요. 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알루미늄 컵이요. 지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cm 떨어진 곳에서 불빛을 비추고 있는 이 전등은 태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자, 이 실험에서 봤듯이요. 5분, 10분, 15분까지는 온도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15분부터는 온도의 변화가 없지요. 자, 들어가고 나가는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 평형을 이루어서 마치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주고받고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의 B 구간에서와 같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복사 평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컵 속의 공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이 무엇이냐? 컵이 뭐겠어요? 그렇죠.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흡수하는 양하고 방출하는 양이 같다. 그 양이 무슨 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기체의 종류 3가지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하는 과정을 통해 지구의 기온이 유지된다. 어떻게 높게? 예, 재방출할 때 그냥 바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이 기체들 때문에 머물렀다 방출하고 머물렀다 방출하고 머물렀다 방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지요. 자, 이런 기체 무슨 기체라 그래요? 온실기체. 자, 그런데 이 온실기체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온실기체 종류를 하나 낱개로 3가지를 쓰래요. 자, 가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증기. 그 다음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얘가 막을 형성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밖으로 못 나보내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까요? 그렇죠. 메테인이라고 하죠. 메테인, 메탄가스. 이거 주로 누가 내보내요? 일부 학자들은 소가 방귀를 빵빵 껴서 그렇게 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모든 동물에서 배출되는 그러한 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나타낸 거래요. 자,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결론적으로는 얘가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머금고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는 양을 100%라고 봤을 때요. 구름의 대기에 흡수되는 게 20이고요. 지표에 흡수되는 게 50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 대기
태양 대기가 아니죠. 지구 대기에 의해서 비나 또는 구름 뭐 이런 대기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 게 30%래요. 그러면 2 더하기 5 더하기 3은 100. 이상한가요? 20 더하기 50 더하기 30은 100.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구름과 대기에서 흡수되는 20하고 지표에 흡수되는 50하고 합하면 70이죠? 자, 들어오다가 나가는 30,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70. 맞지요? 예.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3개 고르래요.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30%는 지표면과 대기에 의해서 반사된다.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대기에 의해서 반사된다. 근데 여기 보면요. 지표에 의해서도 좀 반사가 되는 게 있죠? 예. 태양 복사 에너지 중 70%는 지표면에 흡수된다. 지표면에 흡수되는 건 50이라고 돼 있는데, 그치?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중 20%는 구름과 대기에 흡수된다. 그림상 맞아요. 자,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50%다. 뭐 지표가 아니라 지구니까 70%겠죠? 자,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70%다. 자, 그러면 지금 이상한 거 빼고 1번, 3번, 5번이 맞습니다. 자, 2번은 지표면이니까요. 이걸 50으로 바꿔야 돼요. 50. 얘가 뭐가 된다? 그쵸, 50. 그 다음에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50%가 아니죠. 70%입니다. 70%. 자, 그래서 1번, 3번, 5번이 맞고요. 2번,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떠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자, 보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에 흡수되는 70%는 지표의 50, 구름과 대기의 20%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30%가 반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면과 대기에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의 70%는 다시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우주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자, 7번. 지구 온난화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빙하? 줄어들죠. 따뜻해지니까 녹아요. 육지의 면적이 넓어질까요? 빙하가 녹고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면적은 줄어들어요. 2번이 선생님 봤을 땐 틀렸네요. 생태계 변화 일어나고요. 가뭄, 홍수 등의 기상이변 일어나지요. 자,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19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는 환경 파괴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지구가 만들어낸, 예,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질병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림은 1880년 이후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와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의 관계를 설명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1880년도, 1920년, 1960년, 2000년 해갖고요. 점차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온은 조금 높아지고 조금 낮아지더라도 점차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꾸준히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도 높아진다.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 설명해 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라고 설명을 해놨네요. 화면을 조금 올려볼게요. 더 이상 안 올라가나요? 그럼 이걸 내려볼까요? 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그쵸. 지구의 평균 기온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게 나오겠죠.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도 높아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다 풀어줬지만요. 여러분도 이 수준의 정도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5월 중순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죠? 자, 예, 한 일주일 전부터는 학교 등교할 수 있게끔 자기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